아하. 자, 현재 시간 2025년 4월 12일이고요. 허허, 벌써 4월 달에 카드값 낼 날짜가 다가오고 있군요. 그래요. 씁쓸하지만 뭐 재밌게 봐야죠. 자, 오늘은 어디 영점의 161번째 시간이고요. 영화 소방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은 댓글 볼게요. 보자. 네, 일단은 브리즈님이 폭삭소가수다 2부에 2,000원 후원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부편에도 2,000원 후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또 이게 수익 정산이 되지 싶은데 얼마일까요 이게? 그러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아무튼 뭐 수익 정산이 되면 또 맛있는 것도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즈님. 그다음에 댓글이 족광지용님이 족광님 오랜만입니다. 네, 뭐 포삭스와 수다 재밌게 봐서 그 리뷰 듣고 싶어서 오셨다고 오셨네요. 네. 아마 그 구왕님의 감성상 재밌게 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댓글 읽었고요. 오늘은 뭐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화 소방관 그 넷플릭스에 있길래 요새 또 최근 개봉작들이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한번 봤습니다. 볼까 하다가 제가 못 봤는데 그래요. 일단은 뭐 봤지만은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실화를 꼭 기억해야만 할 사건을 재현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또 교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소재의 한계가 있어서 뻔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소방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참사를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톤 자체가 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캐릭터와 그 관계성이 좀 이렇게 신선하게 어렵다라는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홍제동 방화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소방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또 알고 또 처우 건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봤습니다. 또 이게 흥행이 또 뭐 나쁘지 않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실화를 다루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제동 방화 사건인데 그 이제 홍제동 동네를 제가 우연히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자체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길이 굽어 있고 길도 좁고 그런데 주차 공간 없으니까 차를 많이 주변에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그 홍제동 그 소방영웅길 일로 지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제역 3번 출구 나와서 바로 있는 그 길이죠. 그 길에 뭐 그래도 다른 골목들보다는 그러니까 서울시 오래된 동네의 수많은 골목길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뭐랄까요? 그 불법 주차 이런 거를 좀 더 관리를 더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마음이 숙연해졌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이제 홍제동 방화 사건의 실화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화를 다룬 영화들 많고 실화를 다룰 때 장점이 뭐냐 현실과 닮은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이미 현실에 존재했던 이야기이므로 구조도 좋고 개연성도 좋죠.
이미 실제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그 실제와 닮도록 노력을 하는 건데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현실에 존재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 짜임새, 개연성 다 좋죠. 그리고 또 실제 일어난 사건들의 요소들을 뭐 조정해가지고 메시지를 좀 더 강렬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강조할 점을 좀 더 키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낮추거나 뭐 아니면 아예 버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요소를 좀 첨가해서 더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원재료라는 말이죠. 그래서 재료 원재료가 좋으면은 뭐 어떤 요리 방법을 해도 맛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실화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실화가 뭐 장점만 있으면은 뭐 실화 영화만 계속 만들겠지만 실화 영화에 만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실화 자체가 좀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닫혀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화 소방관이 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닫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 일단 메인 사건이 있죠. 홍제동 방화 사건과 그 관련된 인물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건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그 어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런 대형 사건들 같은 거 관련자가 많은 사건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터질 만한 이유들이 척혀 쌓여 있다가 이게 사건이 터지고 또 수많은 관련자가 나오고 또 관련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시간까지 다 포함해보면은 상당히 그 사건과 그 주변 시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상당히 길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길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좀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 뭐 11.6 사건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남산의 부장들, 그때 그 사람들, 뭐 행복이다라 다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11.6 사건에 연결된 인물들의 영향 자체가 크고 그 인물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성을 띠고 있고 이 사람들과의 켜켜이 쌓여져 있는 관계가 무엇이고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실화를 다루는 같은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 작품마다 관점이 다르고 집중하는 인물이 다르고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의 경우는 이렇지 않다. 뭐 이런 뭐 관련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게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다양하게 평가할 부분도 없죠. 그런 그 홍제동 방화 사건의 그 말도 안 되는 방화범이 그 방화범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갔다가 참사를 당한다라는 그 아이러니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이러니가 있는 거지. 뭐 크게 그렇습니다. 소방관의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과 사건에 관련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사실 그렇게 넓을 수가 없죠. 네, 그냥 이제 어 방화범이 안에 있는 줄 알고 그 소방관 분들께서 들어가셨다가 참사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라서 그걸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해서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방관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이거는 컨텐츠 이야기 하는 방송이니까 컨텐츠 자체로 좀 보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그 중요도나 영향력에 비해서 다루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불과 싸운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관계성이 그만큼 적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소재도 다양해지고 캐릭터도 다양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캐릭터들 간의 관계성이 중요하고, 그 관계성을 보고 싶어 하고 그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인간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동물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이쪽은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 관련 컨텐츠를 만약에 예를 들어 보자면, 경찰 주인공이 되는 수사팀이 있고 그 수사팀이 잡으러 다니는 빌런이 있고 또 빌런을 도와주는 주변 인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경찰 수사팀 안에서의 또 관계가 계속 변하고, 또 빌런들과 빌런 주변 인물들의 관계가 계속 변하고, 그리고 빌런과 수사팀의 또 관계가 계속 변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다양한 관계성이 있고 그걸 다방면에서 비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관련된 컨텐츠가 소재와 캐릭터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군대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군대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집단들이 싸우는 거여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경찰 컨텐츠보다는 좀 덜 나오는 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겠죠. 뭐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뭐 군경과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공익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영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의사들도 보면은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죠. 의사, 간호사, 뭐 경영진, 환자 모두 캐릭터들이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결과적으로 군이나 경찰이나 의사나 다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관계성을 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소방관은 이제 이게 어 불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싸우고 대처하는 그 대상, 소방관들을 괴롭히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불에 뭐 인격을 부여하는 거는 아예 이야기의 성격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실은 모든 컨텐츠들이 관계성을 다양하게 만드는 재미, 그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건데, 이게 소방 관련 컨텐츠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뭐 취재하기 나름이고 연구하기 나름이고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좀 이런, 그래서 이 소방관 그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없는 이유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한번 해 보고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현실에 있는 그 소방관에 대해서, 소방관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참 숭고하고 거룩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관점에 따라서는 더 숭고하고 거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소방관은 마찬가지고 타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소방관분들은 그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앞으로 나아가는 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생명을 내거는 순간이 매번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대단한 직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건 정말 쉽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동물은 생존의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이겨내는 것, 그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도 받으셨을 거고 사명감도 있으실 거여서 뭐 물론 대단하고 평소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위협에서 도망치는 게 사실 당연하고 본능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타인의 그 위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구하러 나가는 마음도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그래도 꾸준히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위험을
자신의 신체가 공격받을 수 있는 그 위험 앞으로 나서는 것이 어, 개인으로서 동물 개체 하나로서는 죽을지는 몰라도 죽을 가능성을 높일지는 몰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공동체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영원히 기억되는 거라서 그만큼 이제 인간은 본인 스스로 심장이 뛰고 밥을 먹고 하는 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위협에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나서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영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영웅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영웅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반사체가 있어야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웅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제 영웅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웅은 이제 뭐 난세에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난세라는 말을 풀어보면 뭐 공동체가 무너졌거나 뭐 거기에 뭐 사회적인 불안이 도래했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뭐 전쟁이 났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전쟁을 방지하는 그 사회나 국가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굴러갔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쟁 상태가 왔다는 얘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기 상태가 공동체의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혹은 숭고한 희생으로 이겨냈을 때 영웅이 탄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뭐 그 사람 혼자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더라도 그 사람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영웅으로 기억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영웅이 그 공동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위기를 극복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규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좀 모호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 외부와의 관계성에서 스스로를 정립하는 건 정립이 딱 쉽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관계성은 경계를 그어준다는 뜻이고 그 경계 안을 스스로의 정체성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가 어떤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그걸 이겨내 왔는지가 그 공동체를 규정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고난들을 이겨냈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을 정의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국난들이 한국인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극복했던 여러 가지 국난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수많은 어떤 장수들과 병사들과 의병들이 있고 의병장들이 있었는데 그의 대표격인 게 이순신이고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기억할 때 이제 일본과의 관계성으로 한국인을 또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진왜란을 기억하게 만드는 아이콘이고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정체성을 또 상징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웅이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뭐 수단이라고 할까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웅을 기억한다는 건 그 영웅과 함께한 위기를 같이 기억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다음 이제 홍제동 방화 사건의 영웅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 홍제동 방화 사건이 동시에 따라오고 거기서 또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생각이 나면서
그게 이제 처우가 개선되는 것까지 같이 떠오르게 되는 점인데, 다시 말하면 영웅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영웅과 함께 따라오는 그 위기를 기억하고 그 위기를 다시 맞지 않도록 하자라는 교훈을 공동체에 던지는 것까지가 이제 영웅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웅들을 만들고 기억하고 추모하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그 위기를 겪지 말자라고 공동체 안에서 다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 것이고 어떤 그 영웅과 관련된 어떤 따라오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 것이냐를 잘 정해는 게 그 사회가 어떠한 한 번 겪은 위기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분명 재미를 끌어내는데 분명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보기 힘든 결말이 예상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제 홍제동 방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비극적 결말을 알면서도 끝까지 보게 만들기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되고, 또 끔찍한 그 결말도 봐야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관객들에게. 근데 그래서 그 참사로 희생된 그 주인공들의 관계성, 서사 이런 거를 잘 쌓아서 그 참사를 강렬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참사에 슬프게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슬픔을 느끼고 우는 것도 영화가 줄 수 있는 재미 하나라고 보는데, 뭐 재미를 단어로 말로 표현하면 감정 해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도 보면 아주 중요한 감정의 해소잖아요. 네. 그걸 잘 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사건이 이렇게 슬프고 비극적인데 이거를 또 뭐 심파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영화가 어떤 그런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도록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인 게뭐 딱딱한 어떤 다큐나 뉴스 자료보다는 극적인 요소를 아주 활용해서 몰입감을 높여 놓고 관객을 따라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건의 어떤 진짜 사실과 디테일과는 뭐 다를 수 있더라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어떤 교훈을 남길 것인가에는 영화를 보면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강렬하게, 아주 명확하게 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매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어떤 그런 그 사회에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의 디테일을 알고 기억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그 사건에서 느껴야 할 감정이 무엇인가를 정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데 그 숭고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뭐 조롱 섞인 느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어떤 감정으로 느끼고 기억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그 사건을 어떤 감정으로 정의할 것인가에는 영화가 아주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은 그 홍제동 방화 사건을 기억하는 그 감정을 잘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강경택 감독이 오래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감성 자체가 좀 옛날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이 또 들고, 뭐 캐릭터들도 보면은 이제 한국 영화에서 많이 봤던 어떤 사람 좋은 아저씨들, 요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여러 재난 작품에서 봤던 어떤 캐릭터들, 대사들, 관계성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거 좀
아는 맛인데 하는 느낌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 영화는 사실 그런 오락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기 좀 어려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사건과 그 사건 속에서 어, 안타깝게 돌아가신 소방관들을 추모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또 지금 또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또 기억해가게 만드는 좋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는 무조건 막 즐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회에 교훈을 던질 줄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교육 자료로도 아주 좋은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